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이 정말 상장 폐지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원유 ETF나 ETN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장 폐지 회사와 요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3월 31일 날 상장사 40개 상폐 위기에서 30개사 관리 종목을 지정했습니다. 40개 기업에서 중에 관리 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게 30개, 관리 종목에서 해제된 게 16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한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신한 관련된 원유, 신한 원유 관련된 ETF나 ETN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신한 레버리지 WTI ETN 선물 ETN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정말 이게 상장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신한이 개선기간 4월 9일 종료 후에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요청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제철이나 한진중공업은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상장 폐지 조건을 한번 볼게요. ETF는 상장 폐지 기준이 50억 미만, 순자산 총액이 50억 미만일 때 이제 상장 폐지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ETN은 50억 미달하거나 아니면 반기 일평균 거래금액 500만원 미달일 때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거래가 없고 가치가 떨어질 때 상장 폐지 요건이 된다는 말이죠.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상장 주식 수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금액 많습니다. 맞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1851억 원이고요. 그리고 매달마다 거래량을 보면 4월달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제일 많아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와 있죠. 이게 거래가 없고 가치가 떨어졌을 때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을 봤을 때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은 상장 폐지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라서 상승했을 때 2배로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격이 2배로 하락하는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라든지 시가총액을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활달하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신한에서 계속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낮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장 폐지가 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원유 ETF는 ETN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어떻느냐 보면요. 지금 오펙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3월 달에 감산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러시아가 박차고 나가면서 무산됐죠. 그래서 사우디가 열받아서 증산했습니다. 원유를 증산해서 원유 가격이 20달러 때까지 하락을 했죠. 이거는 산유국에서는 많이 공급이 되는데 수요가 많이 없죠.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라서 원유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20달러까지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ETN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보면요. 여기 H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이 H는 뭐냐면 환율 변동을 해지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원화로 만약 원유를 사게 되면 달러로 바꿔갖고 원유를 사거든요. 그러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환율 변동을 해지한단 말은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받지 않고 유일하게 유가에만 영향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만 추정을 한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 유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롤오버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ETN 같은 경우에 노트, 그러니까 파생결합 증권이 상장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가상상품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그래서 원유를 기초로 해서 가상의 상품인 선물을 만들어서 이게 만기일이 되면 청산돼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4월 달에 내가 원유를 ETF든 ETN으로 샀어요. 그러면 ETN 같은 경우에 선물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산 게 이제 4월 달 사이에는 수익이 나서 청산을 하지 않으면 5월 달의 가격으로 이걸 팔아서 다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이제 롤오버 비용인데, 내가 팔아서 4월 달에 팔아서 5월 달에 다시 샀어요. 근데 5월 달 비용이 더 비싸. 그러면 매도가 매수보다 작겠죠. 그러면 이게 콘덴코라고 해서 이게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4월달에 팔고 5월달에 다시 샀는데 판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건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4월 9일 날 러시아와 사우디가 다시 회의를 하죠. 그리고 28달러까지 오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그 감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나와서 감산에 협력하겠다라고 말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28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4월 6일날 오늘 원래 회의하기로 했는데 그게 4월 9일로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2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전부 다 모든 나라가 다 살기 위해서는 감산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감산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살기 위해서 하지 않겠냐라는 게 많고, 근데 3월 달에는 하루에 150만 배럴을 그러니까 감산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일정 양만큼 감산이 돼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원유도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윈윈하려고 하면은 감산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얼만큼을 할 거냐, 양도 중요하죠. 양이 너무 작은 양으로 합의를 해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4월 9일 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와 벌어지는 정도거든요. 원유는 이게 물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상품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요. 적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반등할 거라고 많이들 봐서 그런지 이제 원유 쪽에 투자하시는 금액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증가를 한다고 봤을 때 원유 물량이 작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리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계리율을 이게 일별로 이렇게 최근 걸 정리해 봤는데 상당히 계리율이 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원유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면 롤오버 비용, 그러니까 롤오버 비용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 상품은 2배로 발생을 하고, 계리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원유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오늘은 이제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하고요. 선물이 정말 상장 폐지될 건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원유 ETF는 ETN으로 원유를 지금 시점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괜찮을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장 폐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원유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롤오버나 계리율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장기로 가져갈 상품은 원유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힘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실수록 제가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이 정말 상장 폐지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원유 ETF나 ETN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장 폐지 회사와 요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3월 31일 날 상장사 40개 상폐 위기에서 30개사 관리 종목을 지정했습니다. 40개 기업에서 중에 관리 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게 30개, 관리 종목에서 해제된 게 16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한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신한 관련된 원유, 신한 원유 관련된 ETF나 ETN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신한 레버리지 WTI ETN 선물 ETN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정말 이게 상장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신한이 개선기간 4월 9일 종료 후에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요청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제철이나 한진중공업은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상장 폐지 조건을 한번 볼게요. ETF는 상장 폐지 기준이 50억 미만, 순자산 총액이 50억 미만일 때 이제 상장 폐지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ETN은 50억 미달하거나 아니면 반기 일평균 거래금액 500만원 미달일 때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거래가 없고 가치가 떨어질 때 상장 폐지 요건이 된다는 말이죠.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상장 주식 수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금액 많습니다. 맞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1851억 원이고요. 그리고 매달마다 거래량을 보면 4월달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제일 많아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와있죠. 이게 거래가 없고 가치가 떨어졌을 때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을 봤을 때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은 상장 폐지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라서 상승했을 때 2배로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격이 2배로 하락하는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라든지 시가총액을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활달하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신한에서 계속 그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낮겠죠. 제가 볼 때는 상장 폐지가 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원유 ETF는 ETN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어떻느냐 보면요. 지금 오펙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3월 달에 감산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러시아가 박차고 나가면서 무산됐죠. 그래서 사우디가 열받아서 증산했습니다. 원유를 증산해서 원유 가격이 20달러 때까지 하락을 했죠. 이거는 산유국에서는 많이 공급이 되는데 수요가 많이 없죠.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라서 원유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20달러까지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ETN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보면요. 여기 H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이 H는 뭐냐면 환율 변동을 해지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원화로 만약 원유를 사게 되면 달러로 바꿔갖고 원유를 사거든요. 그러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환율 변동을 해지한단 말은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받지 않고 유일하게 유가에만 영향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만 추정을 한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 유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롤오버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ETN 같은 경우에 노트, 그러니까 파생결합 증권이 상장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가상상품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그래서 원유를 기초로 해서 가상의 상품인 선물을 만들어서 이게 만기일이 되면 청산돼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4월 달에 내가 원유를 ETF든 ETN으로 샀어요. 그러면 ETN 같은 경우에 선물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산 게 이제 4월 달 사이에 내가 수익이 나서 청산을 하지 않으면 5월 달의 가격으로 이걸 팔아서 다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이제 롤오버 비용인데, 내가 팔아서 4월 달에 팔아서 5월 달에 다시 샀어요. 근데 5월 달 비용이 더 비싸. 그러면 매도가 매수보다 작겠죠. 그러면 이게 콘덴코라고 해서 이게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4월달에 팔고 5월달에 다시 샀는데 판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건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4월 9일 날 러시아와 사우디가 다시 회의를 하죠. 그리고 28달러까지 오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그 감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나와서 감산에 협력하겠다라고 말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28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4월 6일날 오늘 원래 회의하기로 했는데 그게 4월 9일로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2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전부 다 모든 나라가 다 살기 위해서는 감산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감산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살기 위해서 하지 않겠냐라는 게 많고, 근데 3월 달에는 하루에 150만 배럴을 그러니까 감산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일정 양만큼 감산이 돼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원유도 지금 주식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윈윈하려고 하면은 감산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얼만큼을 할 거냐, 양도 중요하죠. 양이 너무 작은 양으로 합의를 해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4월 9일 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와 벌어지는 정도거든요. 원유는 이게 물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상품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반등할 거라고 많이들 봐서 그런지 이제 원유 쪽에 투자하시는 금액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증가를 한다고 봤을 때 원유 물량이 작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리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계리율을 이게 일별로 이렇게 최근 걸 정리해 봤는데 상당히 계리율이 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원유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면 롤오버 비용, 그러니까 롤오버 비용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 상품은 2배로 발생을 하고, 계리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원유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하고요. 선물이 정말 상장 폐지될 건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원유 ETF는 ETN으로 원유를 지금 시점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괜찮을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장 폐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원유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롤오버나 계리율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장기로 가져갈 상품 원유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힘이 되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실수록 제가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